여러분들이 면접관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돼요. 자소서를 면접 질문을 예측할 수 있게끔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뭐 돈을 주고 봐야 되는 그런 꿀팁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짱입니다. 이제 곧 삼성이랑 SK 하이닉스 공채가 시작을 하죠. 9월쯤에 뜰 수도 있고 아니면 8월 말에 바로 뜰 수가 있는데 미리 자소서를 작성하시기를 이제 권장을 드리고요. 삼성전자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문항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뉘고요. 첫 번째는 이제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물어보고, 두 번째는 성장 환경, 세 번째는 사회 이슈, 네 번째는 직무 관련 경험을 물어봅니다. 작성 순서는 4번인 직무 관련 경험을 먼저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1번 지원 동기, 그 다음 2번 성장 환경, 3번 사회 이슈 순으로 쓰시면 돼요. 왜냐면 이 순서대로 가장 현직자나 중요하게 보는 문항들이고요. 그렇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항은 반도체 관련된 직무 관련 경험인 4번 문항과 회사에 대한 로열티랑 이제 지원자의 준비도를 보여주는 1번 지원 동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 경쟁자를 앞서는 자소서 작성 전략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사례들은 구체적으로 제가 3,000명한테만 무료로 배포해드리는 그 분홍색 전자책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전자책을 받으시지 못한 분들은 신청해주시면 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는 면접의 판은 자소서를 작성하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소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게 면접을 위한 그 대본이 되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자소서의 전략은 내가 면접관한테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원하는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면은 좋은 자소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가독성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빠르게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보통 현직자들이 그 자소서를 읽을 텐데 굉장히 많은 자소서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이렇게 두루뭉실한 표현들이 많으면은 읽고 싶지가 않아져요.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상담 메일을 보내주시는데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바로 보이는 글이 있고요. 그게 보이지 않는 글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식으로 작성을 하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부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추상적인 표현을 쓰지 말고 구체적이고 수치화된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현직자가 후킹이 되면서 이 관련된 경험을 직무 면접이든 인성 면접에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접관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돼요. 자소서를 작성하시면서 여러분이 면접 질문을 예측할 수 있게끔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어떤 역량은 경험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어필하는 게 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요. 나는 뭐 분석 능력이 있어요. 나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요. 나는 책임감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나는 이런 능력, 이런 역량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경험을 제시하고 그냥 그게 느껴지게끔 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더 현직자 입장에서 그 구체적인 경험을 물어보기가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요 라고 말할 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냥 근로자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사장님인 것처럼 일을 했던 어떤 행동들, 그걸 이제 구체적인 에피소드로 말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비효율적인 프로세스가 있어서 그것을 개선을 했다든지, 매출 확대를 위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데 그게 정말로 그 성과로 이어졌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경험을 어필하면은 이 사람이 책임감이 있다는 것과 동시에 그 관련된 경험을 이제 면접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보통 어떤 경험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문제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원인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분석력을 어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댄스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동아리 회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 동아리 지출 내역들을 이제 분석을 해봅니다. 그 과정에서 외부 공간 대여비가 가장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았고, 이렇게 어떤 게 문제였는지 분석하는 과정에서 분석 능력을 어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역량은 경험으로 어필하는 거다. 이게 두 번째 전략이고요. 세 번째 전략은요, 효율성을 높인 경험. 그러니까 이걸 ROI라고 하는데 인풋 대비 리턴을 말하는 겁니다. 기업이 결국에 돈을 버는 곳이잖아요. 그러려면 시간과 에너지를 적게 투입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수록 회사에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에피소드를 말하면은 회사가 이제 좋아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머신러닝을 통해서 어떤 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그 업무 프로세스를 발견하고 개선을 했다라는 경험은 회사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죠. 네 번째는 나의 경험에 Y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면접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경험을 했냐는 것보다는 그 경험을 왜 했고 거기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왜 너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했는지 사고방식을 묻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뭐 자율주행 연구 프로젝트를 했으면은 나는 왜 이 연구 프로젝트를 했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알고리즘을 짰는데 왜 이런 알고리즘을 짰는지, 왜 하필 이 알고리즘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직무 면접에서 검증하게 됩니다. 이렇게 차별화된 자소서 전략을 알았으면 이제는 그
기사 스크랩과 현직자의 언어를 익혀야 됩니다. 이게 지원하려는 회사, 예를 들어 삼성이면은 하이닉스는 갖고 있지 않는 삼성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사 스크랩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내가 어떤 하나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문구가 있으면은 그것을 표시해 놓고 계속 파고들면서 다음 스텝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럼 이제 삼성이 3나노 MBC FET이라는 것을 세계 최초로 양산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내가 모르는 게 뭐고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파고드는 거예요. 3나노라는 키워드로 파고들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전에는 이제 10나노, 7나노였고 인텔이라는 회사는 몇 나노를 하고 있고 TSMC는 몇 나노를 하고 있는데 삼성은 3나노 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 나노를 계속 줄이는 것의 장점은 뭘까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반도체 소자에서 모스펫은 들어봤는데 그럼 MBC 팻은 뭐지? 그리고 MBC 팻을 이제 다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숏 채널 이펙트를 극복하고 플래너 구조에서 지느러미 구조로 바뀐 핀팻이라는 구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게이트가 채널을 계속 둘러싸게 되면 어떤 게 더 장점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더 파고들면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기사들을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스터디를 꾸려서 할 수도 있고요. 삼성만이 그리고 아니면 하이닉스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블로그나 노션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 정리를 하시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삼성전자 자소서를 작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4번 직무 관련 경험부터 작성하시라 그랬어요. 취업 유튜버 면접왕 이형님이 말씀하신 건데 how 플러스 리졸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과를 냈고 이 성과를 어떻게 이뤄냈는지를 소제목으로 이제 에피소드를 2개 정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반도체 경험 중에 가장 크리티컬하게 스토리라인을 어필할 수 있는 것 위주로 2개를 뽑아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단기간에 외부 실습이나 공정교육 이것을 여기다 쓰는 것은 좀 그렇고요. 장기적으로 했던 기업 인턴이라든지 학부 연구생, 그다음에 전공 프로젝트 아니면 공모전에 나간 것들을 작성을 해주시는 게 스토리라인을 만들기도 더 좋고 합격률도 높일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반도체 직무 관련 경험에 이제 우선순위를 매겨보시고요. 거기에 제목을 붙여보세요. 자, 우선순위 이제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1순위가 이제 학부 연구생, 기업 인턴, 그다음에 1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이고요. 그다음에 2순위가 공정 실습이나 외부 교육이 될 것 같고요. 3순위는 단순한 이론 교육 이나 전공 과목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학부형생을 2개 했고 공정실습을 1개 했고 NCS 이론 교육을 1개 들었다면은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제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이제 1순위는 센서 공학 연구 프로젝트, 트랜지스터 제작 프로젝트, 3순위는 방막 형성 공정 실습, 4순위는 그냥 NCS 이론 교육 이렇게 4가지를 해봤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 이 4가지는 모두 다 이력서 대내 활동에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경험을 2개 정도 고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스토리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게 반도체 경험이 아니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반도체 회사를 지원하려면 반도체 관련된 경험을 쓰시는 게 당연히 서류 합격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여기다가 반도체 경험을 안 쓴다라고 하시면은 서류 합격할 확률이 많이 낮아지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스토리는 어떻게 작성하느냐? 스토리는 이 경험에서 문제점이 무엇이었고 이제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 위주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반도체 공정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프로젝트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내가 어떤 트라이얼 앤 에러를 겪으면서 이걸 해결했는지 위주로 써주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줄은 이제 성과를 수치화된 표현으로 적어주신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저는 반도체 땡땡 공정 학부형생 경험을 한 수율을 30% 이상 올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맡은 역할은 이거였는데 B라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근데 C랑 D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겠죠. 자소서만 제대로 작성을 했다면요. 이 직무 면접에서 무엇을 물어보냐면 왜 CD와 같은 과정을 했는지 그것을 이제 검증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작성해야 될 것은 1번 지원 동기예요.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사람을 기껏 뽑았더니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지는 않을 사람인지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적응해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줄 사람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 회사에 대해 갖고 있는 그런 로열티들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지원 동기는 다음과 같아요. 삼성전자는 3나노 MBC FET을 양산할 만큼 세계 최고의 공정 기술력을 갖고 있고 저는 엔지니어로서 이런 회사에서 최고로 성장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왜 잘못된 자소서냐면은 그냥 회사 칭찬이에요. 나를 소개한 글이 아닙니다. 우린 지금 자소서를 작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 동기에는 일단 첫 번째로 내 이야기가 좀 들어가야 돼요. 나의 가치관이나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드러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직무 지원 동기가 아니에요. 지금 회사 지원 동기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아니라 왜 삼성이냐에 대한 이유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엔지니어 직무는 그런 것을 기술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사 스크랩과 현직자의 언어 익히기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직자의 언어를 익히기 좋은
블로그는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애칭 공정 학부 연구생을 행해서 셀렉티비티를 20% 이상 개선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삼성의 MBC 팻 엣지의 프로파일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작성해 주셔야 될 게 성장 환경입니다. 경력 채용에서 물어보지 않아요. 이제 즉시 전력을 뽑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전 회사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위주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입 공채한테 성장 환경을 물어보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사람들이 회사에 와가지고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포텐셜을 보기 위해서 경험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을 작성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멸치 같은 몸을 키우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일주일에 5번씩 벌크업 운동을 하고 매일 900g의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결국 10kg의 근육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독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죠. 과거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미래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한 번 무언가를 성공했던 사람이 이제 회사에 와서도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 환경에는 나는 부족함 없이 많은 사랑을 받아들면서 자랐다, 이런 내용보다 나의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험들, 에피소드 2가지 정도 뽑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다이어트라든지 군생활이라든지 운동 같은 소재를 작성하는 게 너무 좀 일반적일 수 있다, 차별화될 수 있는 경험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내용 자체가 내가 얼마나 이 회사에 들어와서 성장할 수 있는지 담아낸 내용이 있다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이슈예요. 이거는 전략이나 경영 직무에서는 지원할 수 있어도 엔지니어 직무에서는 4가지 질문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떨어지긴 합니다. 작성 방법은 반기업 정서가 당연히 드러나면 안 되고요. 이제 정치적인 성향도 드러나지 않고 좀 중립적인, 보통 이제 기술 관련된 이야기를 쓰면 무난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직무 면접에서 이걸 검증을 당해도 크게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의 내용을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 이제 챗GPT가 핫하잖아요. 그래서 챗GPT나 아니면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반도체가 나아갈 때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형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작성을 하셨고요. 요즘 또 초전대체가 핫하잖아요. 그래서 초전대체가 상용화되면 반도체 산업이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하셔가지고 자료 조사와 함께 나의 견해를 몇 줄 정도 작성을 하시면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돈을 주고 봐야 되는 그런 꿀팁 2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서 이력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력서 대내외 활동란에 이제 봉사활동이나 외부 활동도 좋지만 이제 본인이 반도체 관련 직무 경험을 위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직무 면접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는 자소서에 존경하는 인물과 이제 취미를 적으실 거잖아요. 이것도 인성 면접에서 아이스 브레이킹 문제로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 그래서 대충 생각해서 작성하지 마시고 면접관들한테 어필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그것을 전략적으로 이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제 전자책에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자책이 2개가 있어요. 이제 분홍색 전자책이 있고 파란색 전자책이 있는데, 분홍색 전자책은 무료로 드리는 거고 파란색은 이제 유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2개의 내용이 이제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자책 구매 링크는 제가 따로 더보기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공채가 얼마 다가오지 않았는데요. 오늘 영상을 쭉 보시면서 미리 작성을 하시고 자소서 컨설팅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을 이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더 좋은 합격률이 높이는 자소서를 쓰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취준생분들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